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대표하는 맥킨타이어와 샌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맥킨타이어 샌들이라고 하는 분은 공동체주의자인데 이 공동체주의는 이 컨텍스트, 맥락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맥락에는 역사적 맥락과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 얽혀 있죠. 그리고 이, 이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얽혀 있는 이 과정에 에, 나라고 하는 개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개인 역시 이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맥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개인의 정체성에도 이러한 맥락이 관여를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 맥락에 놓여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의 이 유지와 발전,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공유된 믿음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인정된 믿음, 즉 공유된 믿음,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조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공동선이다, common good, 공동선이다, 혹은 공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맥락이 담지하고 있는 이러한 common good과 얽혀서 나의 정체성이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개인은 이 맥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인보다 훨씬 앞서서, 개인이 앞서서 이러한 맥락, 커먼 굿, 사회적 좋음, 공동체의 목적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의 맥락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어쨌건 독립된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즉 나의 모습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disengaged, 완전히 절연된 그러한 셀프를 가정한다면, 맥킨타이어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셀프는 유령이다, 헛개비다. 그리고 샌들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셀프는 무영고적 자아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샌들 선생님은 롤스가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무영고적 자아라고 비판하며 구성적 공동체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샌들 선생님의 입장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우위에 두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샌들 선생님은 공동선, 즉 사회적 조음을 강조한 셈이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쟁점과 관련하여 샌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 보았듯이 결국 공동체주의는 컨텍스트를 강조하고 맥락을 강조하고, 맥락을 강조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이러한 맥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그러한 맥락으로부터 개인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그러한 맥락이 상당 부분 내지는 일정 부분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은 공동선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조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 공동체주의는 그 맥락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맥락이 가지고 있는 공동선을 독립된 개인보다 우위에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샌들 선생님께 어떠한 쟁점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 샌들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쟁점을 하나 제시할게요. 한 백인 여성이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지원하지만 대학원 측은 그녀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 백인 여성은 셰릴 홉우드인데 입학 성적이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은 홉우드를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홉우드는 부당함을 감지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요. 이 소송과 관련하여 로스쿨 측은 반박합니다. 즉 텍사스 로스쿨은 법조계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실현해야 할 가치로 여기고 있기에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변호합니다. 즉 입학 기준과 관련하여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성적보다 우선시하는 셈이지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제시했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셰릴 홉우드라는 여성이 텍사스 로스쿨에 지원한 흑인이나 멕시코계 지원자보다 성적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셰릴 홉우드는 불합격됩니다. 어떻게 성적이 내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니 이 텍사스 로스쿨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텍사스 로스쿨의 입학 기준은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법조계의 다양성, 특히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백인이 아닌 흑인과 멕시코계에게 어드밴티지, 가산점을 주어서 이들을 로스쿨로 수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백인인 당신이 입학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결국 텍사스 로스쿨은 성적이라는 기준보다는 이 다양성이라는 기준을 우위에 우선시하고 있는 것 셈이죠. 결국 이 텍사스 로스쿨은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이 텍사스 로스쿨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로 공동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주의는 컨텍스트를 강조한다. 맥락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맥락이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끊임없이 개입을 한다. 그리고 이 맥락은 그 맥락에 놓여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사회적 좋음, 소셜 굿, 사회적 좋음, 내지는 공동선, 커먼 굿, 내지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커먼 굿은 항상 개인보다 앞서서 있고 우위에 있다. 이것이 공동체주의의 기본적 관점인데 이 텍사스 로스쿨이 바로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 이 컨텍스트의 공동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공동선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입학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에게 어드밴티지, 가산점을 준 것이에요. 결국 이 텍사스 로스쿨은 이 로스쿨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커뮤니티의 공동선 실현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즉 성적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다이버시티,
이 다양성을 공동선으로 우위에 두기 때문에 이 공동선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우리가 선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결국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은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지요. 다양한 사회적 이유로 인해 사회적 약자는 불평등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취업이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즉 가산점을 부여하지요. 즉 결국 적극적 우대 조치는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차별받는 집단에게 가산점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인 셈이죠. 앞서 텍사스 로스쿨이 취한 정책은 일종의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온 어떤 집단이 있고 현재에도 역시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주로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출신국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소수자. 이 소수자들이 대부분 그러한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들에게 어떠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얻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얻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래서 유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텍사스 로스쿨이 취한 입학 제도와 관련해서 텍사스 로스쿨이 취한 정책도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의 연장선 산행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받는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멕시코 흑인계의 이 친구들에게 어드밴티지, 즉 가산점을 부여하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적이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인 셰릴 홉 우드를 제치고 로스쿨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는 그동안 차별의 역사로 인해서 지나치게 법조계를 백인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차별의 역사로 인한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의 역사로 인해서 무너진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에게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차별의 역사를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법조계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에 그 목적, 그 공동선 실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치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 로스쿨 측의 입장입니다. 결국 텍사스 로스쿨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바탕으로 백인이 셰릴 홉 우드를 낙방시키고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에게 어드밴티지를 부여하여 합격시키는 이러한 자신들의 입학 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합니다.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역차별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데 역차별이란 차별받는 집단의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다른 특정 집단이 차별에 직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셰릴 홉우드와 관련한 쟁점에서 흑인과 멕시코계 지원자는 차별받는 집단으로 여겨져 선발 과정에서 이 가산점을 부여받았지요.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차별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본 즉 텍사스 로스쿨이 취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차별의 역사를 바로잡아서 그 차별의 역사로 인한 다양성 훼손을 회복한다는 그러한 공동선 실현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역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역차별이라는 문제 상황이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역차별이란 무엇인가? 그간 차별받아왔고 차별받는 집단의 그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다른 특정 집단이 차별에 직면합니다. 즉 앞서 우리가 살펴본 케이스에서는 백인이라고 하는 홉우드가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학 자격을 얻지 못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에 직면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포머티브 액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역차별의 이 개념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차별받는 집단과 그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사회적 집단을 여성과 남성, 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제시한 케이스와 관련지어서 백인이라고 하고 즉 홉우드인 백인이라고 하고 흑인 내지는 멕시코계 인종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로스쿨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총 6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성적에 따라서 선발을 한다면 그 입학 커트라인이 8점일 경우에 백인이냐 혹은 흑인 멕시코계냐라고 하는 인종과 관계없이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은 즉 8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6명의 이 지원자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적에 따른 학생 선발이죠. 그런데 어포머티브 액션 즉 적극적 우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간 우리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흑인과 이 백인이 상당한 차별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법조계의 다양성이 무너졌다. 그러니 우리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지 말고 흑인과 백인에게 어드밴티지를 좀 부여해서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들이 우리 법조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입학 기준을 마련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6명인데 6명인데 흑인과 백인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렇게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이들을 합격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흑인과 백인계를 한 명 더 합격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백인 학생이 탈락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백인 학생은 성적이 이 흑인과 멕시코계보다는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백인 학생이 성적이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흑인과 백인계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어서 다양성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흑인과 백인계에 어드밴티지를 주어서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 흑인 혹은 백인계의 지원자가 합격을 하게 되고 성적이 조금 높은 이 백인계의 홉 우드와 같은 지원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학생이 결국은 텍사스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는 셈이죠. 결국 텍사스 로스쿨은 이렇게 이러한 입학 조치를 통해서 백인과 흑인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균형감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적이 조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게 되는, 즉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역차별입니다. 즉 차별받는 집단의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셰릴 홉 우드와 같은 집단이 차별에 직면하는 이러한 현상,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원래 적극적 우대 조치는 그간 차별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현재도 차별받는 집단의 그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고 다양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으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집단이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죠. 결국 호부드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종적 조건, 즉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역차별에 직면한다. 자, 이렇게 적극적 우대 조치를 비판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호부드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입학 자격을 박탈당하는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호부드 입장에서는 공평감, 이익, 처우 등이 훼손당한 셈이죠. 결국 차별을 시정하려고 시도한 조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대상, 즉 홉우드라는 백인 여성이, 여기서는 성적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백인 여성이 거꾸로 차별받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지요. 참고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직면하는 역차별의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주는 스테이트 미국의 주들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차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집단이 차별에 직면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런 주들은 역차별의 문제를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간이나 최근에 오클라호마 이런 주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을 역차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역차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샌들 선생님께 그 견해를 여쭈었습니다. 자, 적극적 우대 조치 근거가 텍사스 법조계라는 공동체의 공동선, 즉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실현이라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구성적 공동체 간의 관점에서 무연고적 자아를 비판합니다. 즉 우리는 개인이기 이전에 공동체라는 이 맥락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맥락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적은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결국 공동선이라는 목적이
개인보다 앞서 존재하는 셈이지요. 따라서 홉우드의 개인적 능력보다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실현이라는 공동선을 우위에 두고 입학 기준을 마련하는 로스쿨의 입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의 맥락을 강조합니다. 자, 앞서 제가 안내해드린 도식으로 잠시 돌아가자면 샌들은 공동체주의자이기에 자,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맥락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맥락은 공동선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선이 개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에 이 공동선, 컨텍스트로서 커뮤니티, 공동체는 개인보다 앞서 있고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 개인의 판단보다는 이 공동선을 기준으로 공동선이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로스쿨, 텍사스 로스쿨의 바로 이 공동선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이버시티,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조음, 목적, 공동선을 개인의 이 성적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바로 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애를 쓸 때 인간의 탁월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는 어포머티브 액션이 만약 소셜 굿, 커먼 굿, 골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면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는 그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